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에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둔 여야 울산시장 후보들은 지지세 결집과 정책 홍보 등을 벌이며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민주주의 지방정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송철호 후보는 시민 참여와 지역 분권, 협치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민의 공동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를 익히는, 즉 이기는 미래의 힘으로 울산 시민민주주의 공동정부를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선대위 확대 대책회의를 갖고 선거 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두겸 후보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달라며 보수가 지방정권을 다시 탈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보수가 지방정권을 다시 탈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끝까지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지역 여야는 19일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태화로터리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지방선거 후보자 합동 출정식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시각 울산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대규모 합동 출정식을 갖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정당은 이날 오후 현대차 명천 정문 일대에서 진보 단일 후보 선대본 출정식을 개최합니다. 광역기초단체장과 시 구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13일간 펼쳐집니다. JCN 뉴스 김용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간의 동구청장 선거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정천석 동구청장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라는 말로 주민들의 소중한 선택에 갈등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다며 후보 단일화는 없고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보당의 김종훈 동구청장 후보 역시 민주당은 지난 4년간 임기에 대한 심판에 가까운 선거를 치르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후보 사퇴의 결단을 내리고 진보 단일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 일자리 지키는 울산시민연대 모임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장과 북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동구 후보 단일화 실패로 동구를 보수적폐 세력에게 넘겨주는 아픔을 경험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는 바로 범진보 후보 단일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동자 서민의 권익 대변과 반개혁적 부패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진보 정당과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며 동구청장과 북구청장 후보들은 조건 없이 단일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학교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를 도입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 다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산 지역 일부 기독교 교회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주홍 교육감 후보가 울산 교육을 다시 바르고 크게 할 수 있다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교육 시스템과 정책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선진 교육 도시를 만들어줄 것을 김 후보에게 요구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박태환 중구청장 후보는 태화동과 다운동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풀고 태화강 국가정원 앞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길 중구청장 후보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와 주차타워 건립, 태화강에 무동력 수상스포츠센터와 철새 전망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미영 남구청장 후보는 남구 와와 삼거리에서 태화 로터리 구간의 남산로를 터널 형태로 지하화하고 지상은 녹지를 조성해 공원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4선거구 시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이원무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이 후보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컷오프됐다며 당을 위해 충성과 헌신을 했지만 가혹한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과 권력을 떠나 무소속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가 5%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 연말까지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올 연말까지는 지방 공공요금을 가능한 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어제 5개 구군이 참석한 올해 제2차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요금 상승이 불가피한 경우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시내버스 요금과 현재 용역 중인 택시 요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째 동결인 도시가스 요금도 산업용을 제외하곤 연말까지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값과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지방 공공요금까지 오를 경우 서민 경제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을 거란 우려에서입니다. 최근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인상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석유 제품이나 공업 제품의 인상 요인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해 안에 물가를 안정시키기만 하면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택시업계 등의 반발입니다. 울산 시내버스 요금은 7년간, 택시 요금은 3년 넘게 동결돼 왔고 상수도 요금도 10년째 동결 중입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6%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울산시는 소비자 단체와 물가 안정 동참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현재 104곳인 울산에 착한 가격 업소도 최대 20% 늘릴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유가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워낙 많다 보니 얼마나 버틸지는 미지수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새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불경 발전 전략에 포함된 교통사업과 거점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해서는 개별 지역의 사정을 조금 더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새 정부에서 불경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균형 발전과 함께 부동산 규제 합리화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구청이 지역 내 전통시장 16곳에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1,000개를 무료로 배부했습니다. 중구청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의한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전통시장의 규모에 따라 시장별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50개에서 100개씩을 전달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려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인 상태에서 층간소음이 들려오자 화가 나 자신의 분비물을 윗집 현관문 앞에 놓인 자전거에 묻혀 바이러스를 옮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행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남성 5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5일 남구 삼산동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3명을 집단 폭행한 남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취를 감췄던 이들은 조폭 추정 세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7일 경찰에 모두 검거됐습니다.
지난 17일 밤 울산에서 처음으로 경찰과 울산시가 합동으로 음주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음주 단속에서는 모두 12건이 경찰의 단속망에 걸렸고 체납 차량에 7대가 적발돼 현장에서 체납세와 과태료를 냈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밤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 대로변.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경찰이 첫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음주 단속 하겠습니다. 네, 조심 들어가세요. 차량 내부에 기계를 넣기만 해도 음주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도 동원됐습니다. 단속에 나선 지 1시간여 만에 자전거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0.083이라고 지금 적혀있어요. 이거는 자전거 음주를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음주를 하게 되면은 3만 원 원칙금을 네, 알겠습니다. 울산 지역 9곳에서 3시간 동안 실시된 단속에서 12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9건은 면허 취소, 3건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거리두기 해제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원 제한, 시간 제한이 이제 해제되면서 각종 이제까지 못 가졌던 모임 행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모임이 많아지면은 음주운전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음주 단속 현장에는 체납 차량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까지 동원됐습니다. 과태료 체납 차량이 단속망에 걸리자 공무원이 차량으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알아서 나눠가 드릴게. 일단 가상 계좌하고 해서 네, 내역을 이쪽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번호판 영치지만 나중에는 계좌 압류 이렇게까지 될 수 있거든요. 울산에선 처음 시도한 경찰과 울산시의 이번 합동 단속. 체납 차량 7대가 적발돼 현장에서 자동차세와 교통과태료 400여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음주 단속과 과태료 단속 그리고 이제 불법 개조 차량 단속을 전국에서는 실시했지만 지방에서는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3가지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증가하지 않겠나 싶어서 올 들어 3월까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월 평균 19.3건. 그러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29건으로 65% 이상 증가해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빼앗는 무서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어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지 공유 취득자도 농업경영계획서와 약정서, 도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 사후 관리를 위해 지자체는 해마다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해 투기 우려 지역과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유니스트 전기전자공학과의 김효일 교수팀이 시속 1200km로 달리는 차세대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 내 무선통신 전파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해서 미래 교통수단에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이퍼루프는 통신 채널 분석이 필수적이지만 기존의 전자기파 시뮬레이터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 교수팀은 하이퍼루프 내 무선통신에 가장 적합한 주파수 대역과 최대 가능 대역폭, 최적의 전자기 모드 등을 밝혀냈으며 수신 강도 등도 정확히 예측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모빌리티 분야 권위지인 IEEE 기술 매거진에 게재됐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신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역 중소기업 7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주식회사 DK 머터리얼즈와 HH 에이스, 터넬 등입니다. 사업화 지원 분야는 기업당 3천만 원 이내의 기술 상담과 시제품 제작 등이 지원되고 연구개발 지원 분야는 2년간 최대 1억 7천만 원의 연구인력 인건비와 과제 추진비 등이 지원됩니다. 북구청은 어제 여름철 풍수에 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지난 2016년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던 태풍 차바를 훈련 상황으로 설정해 1, 2단계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1단계 훈련에서는 태풍 피해 발생에 따른 상황 판단 회의 등을, 2단계 훈련에서는 인명 피해와 피해 유형별 응급복구 대처 훈련으로 실시됐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은 어제 대한적십자사 울산시 지사에 2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를 기부했습니다. 전달된 생필품 세트는 간편하게 한 끼 식사가 가능한 즉석 밥과 조미김, 카레 등 모두 10가지 생필품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시 지사는 이달 중 울산 지역 취약계층 660세대에 생필품 세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